시작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원래 머스크가 130억 정도를 대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뭐 M&A를 해서 한 거죠. 사실은 뭐 이게 뭐 본인이 잘한 건 아니고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2022년에 이제 트럼프가 X를 인수해서 모거니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응은행에서 1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인수 직후에는 어쨌든 시장 침체와 광고주가 이탈을 했고요. 이제 X가 이제 수익권 악화라는 이제 그렇게 됐고 부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한테는 사실상 엄청난 골칫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고 뭐 제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이건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어쨌든 트럼프한테 베팅을 했고 그 베팅이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잘 흘러봤는데 이 사람이 또 도지에 들어갔네요. 도지에 들어가서 어쨌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X를 살릴 줄 알았는데 X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합병을 했습니다. XAI하고 합병을 하면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XAI 쪽에는 물론 본인이 어쨌거나 자신의 주가를 높게 평가한 거죠. X가 그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없는데 어쨌든 XAI랑 하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요. 어쨌든 합병을 하면서 합병 가치가 1,13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합병 가치가. 그렇게 하면서 부채가 98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130억 달러 부채 중에.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고 그러면서 2년 만에 이제 부채가 없는 회사로 탈출을 했고 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어쨌든 또 한 번 머스크 매직을 보여줬는데 진짜 매직인지 이게 뭐 사실 사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단한 거고 어쨌든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이건 많이 달라졌고요. 이 통합 플랫폼으로 본인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나 AI 서비스나 핀테크 결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도 할 것 같고 슈퍼앱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채팅하고 결제하고 쇼핑하고 투자하고 검색하는 이런 생태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SNS와 구글의 경계를 허무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검색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머스크가 하는 게 1등을 하는 게 없어요. 1등을 하는 게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등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대부분 다 팔아버리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 이게 또 XAI가 또 중간에 어떻게 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또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향후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또 수익화를 내서 어떻게 또 판을 바꿀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M&A나 이런 거에 좀 약간 능숙하거나 잘 판다고 그럴까요? 잘 갈아탄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거에 능숙한 사람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구글은 기본적으로 1등 기업이 좀 많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성장 동력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보고 이제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계속 어떤 뭔가를 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뭘 태우는 기업입니다. 계속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계속 뭔가 장작을 군부를 때운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CE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머스크는 계속 뭔가의 재료로 쓰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XAI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고 이 부분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건 높게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 X를 이렇게 탈바꿈 시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고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X는 뒤안길로 끝났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뭐 제가 볼 때 지금 보는 거는 거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나 쓰고 있는 약간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무도 안 쓰세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만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저.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 하시는 분만 X를 좀 쓰시고 그분들만 이거에 대한 노티를 하시는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거의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X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거의 X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암호화폐 하시는 분 많이 쓰죠? 이 X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써요. 쓰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특히 X를 위해서 노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요. 자, 아마존 쿠이퍼 프로젝트가 첫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4월 28일 날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의 최초의 27개 위성을 발사해서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어떤 그 위성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쿠이퍼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저는 일단 쿠이퍼로 발음할게요. 여러 가지 뭐 카이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합니다. 그래서 저는 쿠이퍼라고 할게요. 그래서 총 이제 위성은 향후에 발사할 거는 이제 어제는 27개를 했고요. 총 3,236개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투자 금액은 이제 100억 달러, 13조 원, 우리나라 돈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3조 원이라고 할게요. 14조 원 정도를 할 생각이고요. 저지구 궤도 위성을 이제 LEO라고 하는데 요거를 배치할 계획이고요.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을 서비스를 민간 위성이죠.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모바일 통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어쨌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타링크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하고 또 한 번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주 비행도 이제 전쟁을 하고 이것도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뭐 AI 시장에서 전쟁을 하고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현피도 한번 뜰 뻔했죠 두 분이서. 어쨌든 경쟁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제 쿠이퍼를 통해서 이제 자체 요 AW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방을 하고요. 물류 쇼핑이라든가 이제 콘텐츠 클라우드라고는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일단 쏘는데 급급합니다. 지금은 일단 우주는 새로운 클라우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요런데 약간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좀 뒤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고 있습니다. 총 위성 수는 지금 많이 뒤져 있습니다. 3,23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42,0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요 전략은 이제 아마존은 쿠이퍼를 통해서 이제 이커머스를 하겠다는 거고 스페이스 스타링크는 직접 이런 부분에 어쨌든 서비스란 통신 위성을 하겠다는 거고 하고 있고 초기 타깃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쿠이퍼는 이게 위성 수가 좀 작기 때문에 북미와 남미 지역과 이제 약간 아프리카 지역 좀 돈이 좀 안 되는 지역을 가겠다는 거고 스페이스 스타링크는 지금 이미 뭐 이탈리아랑도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뭐 많은 지역과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가요? 그쪽과도 좀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미 많은 군사적으로도 많은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는 이미 상용 단계지만 사실 쿠이퍼는 사실은 뭐 거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상대가 안 됩니다.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 약간 레이벤의 어떤 그 안경하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애플의 그 안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우주가 차세대 인프라의 어떤 전쟁터라는 생각하고 빅테크들이 이제 우주 땅은 이제 더 이상 경쟁터가 아니고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그 지역을 경쟁 대상으로 하고 저개발도상국을 이제 인터넷 보급의 촉진장으로 이제 전쟁터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이퍼는 이제 단순히 이제 위성 발사가 아니라 아마존이 이제 우주를 무대로 다시 한번 더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대한 어쨌든 그런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가격 경쟁으로 일단 승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뭐 저가 통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 조금 드네요. 그리고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오픈 AI가 예전에 근데 보내주셨었어요. 요거 한다고요? 네. 상품 구매한다고요? 네. 이 기능이 있대요. 되게 생긴데 좋지 않냐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요? 네. 기억이 없는데?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 그런 것까지 한대요. 네. 이렇게 했어요. 챗GPT가 이거 구매 버튼을 이제 만들겠대요. 이거 생긴다고 하더라고. 아직 안 생겼어요. 로그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을 가능하고 상품 추천 대화를 해서 이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이게 다 상상이거든요. 아직 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추천해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 상상으로 하는 거고 유료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유기적 추천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천에 관한 버튼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400억 달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 모델에 대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어쨌든 수수료 실험 예정과 고품질 어떤 최우선 방침에 관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의 시드머니를 받기 위한 이런 정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픈AI는 2029년까지 어쨌든 요거 1,250억 달러의 매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 마련과 수익화 마련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리스크하고 요 수익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요 어쨌든 수익화 발현의 그 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오픈AI가 그런 법안 중에 하나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이제 오픈AI하고 삼국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요게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도 여기 빨리 입점을 해가지고 뭔가 링크를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팔자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픈 쇼핑몰들도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여기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겠죠? 네, 그런 생각이 하시겠죠.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빨리 이걸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미 의회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 테이크 잇 다운 액트라고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만드는데 딥페이크를 만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헤어진 연인들에 대해서 가짜로 사진 같은 걸 이용해서 딥페이크를 포르노를 많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죠? 아니 이거는 네. 너무 흔한 심각합니다. 일이잖아요. 네, 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라서 근데 이거를 이제 미 하원에서 근절 법안을 하고 이거 아주 강하게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법안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대선 끝나면 생기지 않을까요? 아예 대선 끝나기 전에 국회가 이런 걸 해야죠 지금 빨리. 어쨌든 이게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409대 반대 단두표. 두표가 누군지 좀 이름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반대를 왜 했는지. 누구야? 네, 이거 가부를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런가 봐요. 예스노, 설마. 예스노를 잘못 적을까요? 그걸 왜? YN을 잘못 적은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 법안의 개요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AI로 생성하거나 실제 촬영한 성적 이미지랑 영상이라든가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연방법에 위배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진짜 촬영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된 이미지도 포함되고 있고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48시간 이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플랫폼은 그동안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히 섹션 230이라고 203이라고 약간 그 법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의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어쨌든 대통령 서명만 남기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들은 또 강력하게 서명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재정 배경을 좀 보면 최근 몇 년간 AI 기반의 누드 합성 앱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10대들인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14세 소녀가 딥페이크 누드 유포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이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있고 사실 이게 이제 AI의 책임 규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요 AI 생성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격권 침해와 성적 학대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윤리 규제에 대해서는 현실화하고 기술과 무책임한 사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늦었지만 좀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이게 있었어요. 진작에 됐어야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드디어 145% 부과가 현실이 되고요. 사실 어떤 거는 이게 377%가 폭등하게 됐습니다.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 24일 날 1.28달러였는데 25일 날 6.10달러였대요. 관세가 해서 하루 만에 377% 폭등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오늘의 미국 관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미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오는지를 글로벌 유통기업 쉬인의 가격 인상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쉬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쉬인을 많이 사용 안 하시잖아요.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해요. 저는 사용 안 해요. 저도 테무도 사용 안 하는데 이거 너무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이거 질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한다면서요. 쉬는 이제 옷을 주로 사고 쉬인 테무는 지금 입고 계신 그런 옷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 옷이 아니니까 테무는 이제 속눈썹 같은 거. 속눈썹이요. 쓰고 버리는 거. 네 그런 거.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30% 이상 최소 30% 이상 인상이 되고 보통 뭐 300% 400%까지 인상이 되는 거라서 이게 어쨌든 디미니미스라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폐지 임박이 되면서 지금 전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800 이하 제품에 대해서 면세였는데 이거를 뭐 최소 25달러거나 50달러 이상을 하거나 30% 이상의 어쨌든 관세를 세금을 매기는 이런 전략이 다시 생기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관세가 외국에 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자국에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초저가 쇼핑에 어쨌든 사실상 사형 선고에 이런 게 될 거고 조만간 종말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게 구조적으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보면 미국 내 현지 인프라를 구축을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메이드 인 차이나나 shipping from USA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관세 회피와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품군에 약간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부가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저가 소모품 대신에 이제 고부가 제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원래 쉐인이나 테무가 원래 저가 제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가 제품도 있나요? 고가는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컬 파트너십을 좀 해야 될 것.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메이드 인 US 라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뉴스로 나와서 이제 했는데 IBM도 이제 $1,500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약 엄청난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에 이제 뭐 엄청난 금액을 또 애플 엔비디아에서 이제 트럼프가 우도한 투자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중에 $300억 이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내 프레임에 어쨌든 AI 반도체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리쇼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게 다 투자하면 미국에 엄청나게 미국으로 다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신약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AI가 이제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면 향후에 이게 계속 투자를 할까요? 저는 바로 투자하지 않을 바로 거예요. 수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미국에 그만한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 또 이게 서로가 약간 엇갈리는 게 뭐냐면 투자는 하잖아요. 근데 이민 정책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또 인력이 없습니다. 인재가 그만큼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일자리를 하면 일자리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500만 인재만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에 계산된 권력의 전환 선언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게 짝이 없다. 일자리가 넘쳐날 것 같고 실직자가 없고 이게 약간 기업이 계속 뭔가 구애를 하고 일자리한 일꾼들을 사와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끝내십니까?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어이가 없네요가 오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저 진짜 당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랩소디 다양한 소식 나눠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또 오늘 크립토 시장 그리고 또 다양한 글로벌 소식도 함께했습니다. 준비한 소식 좀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딱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